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황제TV의 황제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대통령이 되면 해야 할 100가지 일 중에서 88번째. 오늘은 대한민국 원화 기축통화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원화의 가치가 1,500선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는 뭐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오늘의 주제 대한민국 원화 기축통화법입니다. 기축통화는 뭐냐면 그 나라의 돈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나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나라 원화와 달러와 이 기준 가치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 기축통화를 만들려면 경제, 군사, 그리고 문화, 정치, 경제, 그리고 복지까지 모든 것이 선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선진화가 돼야만 기축통화가 가능한 거예요. 본인 나라의 돈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정말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돈의 가치가 높은 게 달러죠. 미국의 달러입니다. 달러만 있으면 뭐든지 다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원화는 지금 1,500원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돈을 가지고 어디도 가서 뭐 웬만한 거 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돈이 완전히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되죠.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내 돈의 가치가 5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내가 만약에 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놨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네? 그럼 나의 돈의 가치가 50만 원밖에 안 된다 라고 생각했어요. 누가 적금을 하겠어요? 누가 저금을 하겠어요? 저금 안 하겠죠. 우리나라 돈을 버리고 달러를 사들이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나라 돈은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그 나라의 돈은 그 나라의 자존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기 위한 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치, 경제, 문화, 복지, 그리고 군사력, 이 5가지를 골고루 성장시키고 강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또 우리가 기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에 해가 되는 부분들을 다 쳐낼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자유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법 또는 기타 여러 가지들을 저는 모조리 다 쳐낼 거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의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사람은 나 스스로를 통제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러면 돈을 써야 되잖아요. 안 써요. 더 돈을 벌려고 더 미친 듯이 남의 없는 것까지 모조리 다 빼앗아 내 부를 축적하는 게 사람의 기본적인 심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어느 정도의 기준성과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앞으로만 가는 게 아니잖아요. 브레이크도 잡고 옆으로 뒤로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과하다 싶을 때는 어느 정도의 컨트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못한다 싶을 때는 뒤에서 받쳐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일어나지 못하거든요. 이 사람이란 기본적인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국가와 정부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성장함에 있어서의 어떤 기준선을 잡아주고, 그리고 내가 엄청난 부를 쌓았으면 그만큼 나눔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와, 또 내가 정말 힘들어 미칠 것 같아 그랬을 때는 국가가 약간 도와줄 수 있는,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경제는
우리나라는 물론 여러 가지 뭐 산업 분야가 있겠지만 절대적으로 놓지 말아야 될 분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은 절대로 놓아서는 안 됩니다. 제조업은. 왜냐하면 제조업은 언젠간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산업,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모든 산업을 어느 한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골고루 나누어 놓는 거예요. 1차 산업 농업일지라도 우리가 그 농업을 과학화, 현대화 시켜서 잘 어우러지게 성장시키면 되는 겁니다. 정치. 우리는 자유민주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하지 말아야 될 여러 가지들을 다 쳐내면 됩니다. 그리고 문화. 이 문화란 사람이 성실하고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갔을 때 그 사회에서 성공한다는 것. 그리고 양아치 개쓰레기 짓하고 남 사기치고 이런 사람들은 절대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게끔 시스템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게임 끝난 겁니다. 그게 문화적 기본 가치예요. 그리고 군사. 우리나라는 분단 국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사력에는 절대적으로 투자를 해야 돼. 그리고 우리나라의 군인적 가치를 기준선을 잡아서 상향시켜줘야 돼요. 그렇게만 해줘도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원하는 국제적인 기축통화 레벨에 올라갑니다. 그렇게만 해도.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흥이 있는 국민이에요. 신날 때 신나고 슬플 때 슬프고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지혜롭게 잘 해결해 난다면 대한민국의 원화가 기축통화로 될 수 있고 달러와 같이 어깨를 나눌 수 있는 원화의 가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을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나와 같이 걸어가주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성공한 겁니다. 물론 돈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예전에 돈 많은 분들하고 많이 어울려 다녔었는데 그분들 옆에는 그분을 위한 한 사람이 없더라고. 돈은 엄청나게 많아도. 하지만 돈이 없어도 나를 위한 누군가 한 명이 있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인생이 참 공평한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여하튼 그래도 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본적인 베이스라인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본적인 경제력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또 잘 맞춰주고 또 국민들이 잘 살아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원적인 제도 그리고 정의롭고 착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을 때 대한민국에 성공하고 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리고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어느 정도 나눔할 수 있는 대기업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기업들은 또 국가에서 많이 지원을 해주게 된다면 뭐 기축통화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원화가 달러 그 이상의 가치를 갖는 그 날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정책이 매번 애매해지잖아요. 근데 저도 참 여러 가지 측면으로 많은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집 주인이 돼보고, 내가 건물주가 돼보고, 만약에 내가 그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게 또 수입원입니다. 남의 밥그릇은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밥그릇을 최소한에 건드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들이 본인들이 주거할 수 있는 집과 그리고 타고 다닐 수 있는 차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제공해서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이 막 미친 듯이 막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거를 방지하는 거죠. 그렇게만 해줘도 우리나라의 그 원화의 가치는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또 너무 낮아져도 안 되겠지만 또 너무 높아져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적당선에서 유지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하여튼 오늘
대한민국 원화 가치 기축통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